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전편에서 우울증이 뭐고 우울증의 증상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우울증은 어떤 원인으로 발병하게 될까요? 심리학계에서는 수십 년간 이 우울증의 발병 원인을 연구해왔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아주 기이한 특점을 발견했는데, 비록 우울증은 일종의 심리적인 질병이지만 다른 심리적 질병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명확한 원인이 없는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런 자극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울증을 앓게 되는 거죠. 사회적 위치, 부유 정도, 생활 환경, 교육 정도, 가정 환경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생활 환경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자랐고, 그런데도 우울증을 앓는 겁니다. 완전히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 추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전입니다. 현재 학계에서 연구 결과 우울증의 유전율은 40%입니다. 40%라고 하면 아주 높은 것 같지만 학계에서는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40%의 유전율은 대부분의 우울증은 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조울증을 얘기했잖아요. 조울증과 우울증은 아주 비슷한데 조울증의 유전율은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열도 80%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의 원인은 명확한 답이 없죠. 그런데 작년 10월에 일본 GK 의과대학의 긴토 가즈히로라는 교수님의 팀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즉, 우울증은 바이러스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 헤르페스 바이러스 6형인데 일종의 신경성 바이러스입니다. 신경성 바이러스가 뭔가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거죠.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처럼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도 아니고 희귀한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의 몸에 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서 잠복 상태로 존재하는데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만 번식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바이러스는 포진만 유발한다고 생각했는데 통상적으로 입술 포진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이 일본의 연구팀은 발견한 게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피로가 쌓였을 때 사람의 몸에서 대량으로 번식하는데, 그리고 사람의 비강 내의 후구라는 조직을 공격해서 대뇌에 영향을 주고 사람으로서 우울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방금 이 바이러스는 포진을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입술에 자주 포진이 생기거나 몸에 포진이 자주 생기는 사람들은 우울증의 한 표현입니다. 자, 우울증은 바이러스로 인해 유발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억제하면 우울증은 완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은 멀지 않아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우울증은 완전히 치료가 가능해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라는 것은 쉽게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냥 우울증 바이러스를 처치하는 약이 빨리 개발되기만 희망하는 거죠. 최소한으로 백신까지는 빠른 시간에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바이러스는 희귀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몸에 포진까지 생기게 하는데 왜 이제서야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시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바이러스 특성상 우리 몸에서는 대부분 잠복 상태로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만 발병을 일으키고, 또한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 바이러스를 처치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비록 우울증은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이 되지만 이 바이러스는 무단적으로 번식하고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우울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만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피곤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시겠죠. 아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피곤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병원에 가면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마시지 말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밀가루 음식 피하시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가정적인 스트레스, 교육 중에서의 스트레스,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등, 그리고 학교 가고 출근하는데 어떻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 한 데이터를 봅시다. 미국 정신학회에서 2013년 통계를 보면 여성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남성의 2배라고 합니다. 즉,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도 남성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산전, 산후의 우울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이니까요. 통상적으로 산후 한 달 후 많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지만 산모 50%는 산후 일주일 내에 우울증과 아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슬퍼지고 계속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이건 우울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아기를 출산하고 체내의 호르몬 분비가 갑자기 균형을 잃으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이런 증상은 사라지는데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적이라면 산후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여성이 우울증에 잘 걸릴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방법이 없죠.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질병 자체가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북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 지역의 겨울철이 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깜깜하고 빛이 부족하고 추운 곳에서는 우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의 저항력 혹은 기분, 우울과 어느 정도의 관계는 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이사만 가도 많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절성 우울은 봄이나 여름이 다가오면 자연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분들은 심리적 멘탈이 강하고 약하고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필요한 건 치료입니다. 비록 오늘 얘기한 기반으로 봤을 때 심리 상담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겠지만 이것 또한 왜 심리학계에서 우울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소용없는 건 아닙니다. 우울해졌을 때 심리 상담으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 주변의 사람들을 관심하고 혹시라도 우울증 증상을 발견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정확하게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나 이런 것들은 우울증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